자, 이렇게 신라의 김춘추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을 때 과연 이 백제 의자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제? 네. 복수를 했다는 그 생각이 아, 약간 자만. 그래서 그냥 자, 의자왕은요 이미 신라의 성들도 함락하고 대야성에서 신라군에게 죽임을 당한 할아버지 성왕의 원수도 갚았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이 원하던 일을 이룬 의자왕. 이 의자왕은요 처음 즉위했을 때 모습과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역시 사람이라. 의자왕 655년, 즉위한 지 15년이 됐을 때 백제 내부에서요 의자왕을 가장 견제했던 세력이 사라집니다. 바로 사탁왕후. 그 사탁왕후가 바로 655년에 사망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자신을 평생 견제하던 숙적이 드디어 사라진 겁니다. 의자왕은요 사탁왕후가 죽자마자 바로 그 사탁왕후의 이복 조카와 가족, 측근 세력 등 40여 명을 섬으로 추방해버립니다. 와, 군인만의 세상. 그렇죠. 자, 이렇게 자신을 견제하던 세력을 모두 없애버린 의자왕.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의자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원 씨 한번 읽어주시죠. 16년 봄 3월에 왕이 궁인들과 음란과 향락에 빠져서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향락에 빠지다. 지금까지 의자왕은 신라의 4대조 할아버지 성왕의 복수를 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던 정복 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술과 여자에 빠져 흥청망청 노는 왕,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의자왕이 변한 아주 중요한 이유로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정체는요 바로 우리나라 국보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남아 있습니다. 보시죠. 밖으로 고든 신화를 버리고 안으로 요망한 계집을 믿어.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요, 이 고든 신화는 버리고 요망한 계집을 믿었다. 자, 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요망한 계집. 바로 의자왕의 왕비인 은고라는 여인입니다. 흥고? 은고는요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정치를 좌지우지합니다. 왕이 아닌 다른 인물이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 심지어 의자왕은요 태자로 책봉했던 기존의 태자용을 갑자기 폐위시키고요 은고의 아들을 새로 태자로 세우기로 합니다. 하루아침에 왕의 후계자인 태자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요 새로운 태자의 그 위엄을 세워주기 위해서 태자궁을 아주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수리해서 원성마저 사게 됩니다. 이쯤 되면 나오는 말 있잖아요. 이게 나라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민심도 흉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왜요? 누군가 의자왕의 앞에 나타나 간절히 외칩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바로 성충, 이 사람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성충은요 백제의 좌평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의 고위 관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성충이 나라를 위해 제발 방탕한 생활을 멈춰달라면서 진심으로 간청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의자왕은요, 이 성충을 감옥에 가둡니다. 어이, 진짜요? 그 다음엔 물과 음식도 주지 않고 이 감옥에서 성충을 서서히 굶어 죽어가도록 만듭니다. 아유, 완전히 그냥 끝났네. 그러니까요. 의자왕은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정말 이 진정한 충신 성충은요, 점점 기력이 쇠해지며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나라 백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그는요, 감옥 안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백제의 안위를 걱정하는 상소문을 다시 작성합니다. 네.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국제 정세를 살펴보니까 지금 신라와 당나라의 움직임이 굉장히 수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 가져야 한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라 라고 하면서 이 의자왕에게 간청을 드린 거죠. 성충의 마지막 유언.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썼던 그 마지막 유언, 의자왕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들어요. 감옥에 가뒀잖아요. 가졌으니까. 의자왕은 성충의 마지막 상소문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술과 향락에 빠져 연회를 즐깁니다. 그 사이 성충은 감옥에서 결국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었어. 그리고 이때 백제가 이렇게 허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남자. 김춘추. 아우야. 오, 맞네. 저도 통하네. 네, 통했어요. 네. 맞습니다.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신라의 김춘추였습니다. 김춘추가 이 당나라로 가서 648년에 나당연합 맺지 않습니까? 가장 큰 변화는 김춘추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뭐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돼버렸네. 그렇죠. 김춘추가 신라의 실권자에서 왕이 된 겁니다. 자신의 딸을 죽인 백제 그리고 의자왕, 그를 향해 복수할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의자왕이 정사를 멀리하고 백제가 기우러 가던 660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김춘추는 드디어 회심의 일격을 날립니다.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백제를 향해 진격한 것입니다. 이 김춘추가 나당 연합을 맺은 지 12년 만의 일이자 대야성 전투로 딸이 죽은 지 1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백제 점령을 목표로 전쟁을 일으킨 신라와 당나라, 그 군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군, 신라의 5만 군, 합쳐서 무려 18만이라는 대군이었습니다. 당시 백제 수도 인구가요 6만여 명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와, 거의 3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그 자체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의자왕, 그제서야 급하게 신하들과 대책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비상 상황이잖아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죠? 그때 신하들 중 한 명이 이 나당 연합군을 막아야 될 그 길목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이미 의자왕이 알고 있었던 곳이에요. 오, 뭐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미 의자왕에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전에 누구였을까요? 바로 성충의 상소문에 이미 나와 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충신 성충이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도 남겼던 그 상소문, 그 정확한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침략을 당하면 육로로는 탄현을 지나지 못하게 하셔야 하고 수군은 기벌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야. 다 알려주고 갔네. 네. 어머. 정확히 쓰여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신라와 당나라 대군이 성충의 유언과 똑같은 방향으로 백제를 공격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어떻게 알았대? 자, 이 탄현은요, 지금의 완주군 운주면이고요. 기벌포는 금강 하구를 이야기합니다. 당나라 군대는 바다를 건너 백제의 기벌포로 향하고 있었고요. 신라는 육로를 통해서 탄현으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당나라와 신라는 이렇게 양쪽 방향에서 공격한 뒤에 그 다음 최종 목적지 어디입니까? 바로 저곳. 백제의 수도 사비 사비. 앞에서 합류해서 함께 공격하기로 작전을 짠 겁니다.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수도를 점령해서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작전을 지금 세웠던 것이죠. 충신의 의견을 듣지 않은 대가로 의자왕은요, 바로 이 나당 연합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자왕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신라의 5만 대군이 탄현을 넘어 백제를 공격해 옵니다. 이제 신라군은요, 백제의 마지막 방어선만 뚫으면 백제의 수도 사비로 쳐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때 이 백제의 마지막 방어선은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황산벌. 정답. 아, 맞습니다. 진짜 오늘 왜 그러세요? 네, 왜냐면 역사 영화 좋아하거든요. 황산벌 영화 드라마 네. 딱 들어온 기억이 나서 정확히 맞습니다. 바로 황산벌이었습니다. 황산은요, 지금의 충남 논산시 연산면 일대를 말하는데요. 논산시 연산면 일대의 벌판을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황산벌이라고 불린 곳이죠. 이곳이 뚫리면 백제의 수도, 지금의 부여인 사비가 위험해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방어선 황산을 지켜야 하는 백제, 그리고 이곳을 뚫어야 하는 신라. 두 나라의 운명을 건 황산벌 전투가 시작됩니다. 자, 이 신라군과 백제군 양쪽 모두 정말 죽을 각오로 싸웠습니다. 결과는 어땠죠? 결국 백제군은 수적인 열세를 견디지 못하고 패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황산벌이 뚫리자 신라군은요, 기벌포로 들어온 당나라군과 합세합니다. 660년 7월 마침내 신라와 당나라 18만 대군이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자, 의자왕은요, 어쨌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고군분투합니다. 이 신하를 당나라 장군한테 보내서 군사를 제발 좀 철수해 달라 애원하기도 하고요. 가축과 음식을 바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칠 테니 제발 좀 철수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패배를 직감한 의자왕은 탄식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성충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른 것이 후회스럽구나 라고 하고는 마침내 태자 효와 함께 북쪽 변경으로 달아났다. 도망갔어? 성충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 이 말을 남긴 의자왕.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야 충신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깊은 후회를 해봤자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수도를 버리고 도망간 의자왕은요, 겨우 며칠 만에 항복선언을 합니다. 자, 백제가 항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질긴 악연의 주인공,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의자왕과 김춘추가 드디어 만납니다.
맞나요? 진짜 만납니다. 질긴 악연이다. 4대조부터 대를 이어서 신라의 복수를 하겠다 다짐해온 의자왕. 그리고 자신의 딸과 사위를 죽인 의자왕에게 복수하겠다고 한 김춘추. 원수였던 두 사람의 만남은 승리를 축하하는 김춘추의 연회장에서 이뤄집니다. 김춘추와 당나라 장군은 상석에 앉고요. 네. 끌려온 의자왕은 초라하게 아래에 앉아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춘추가 의자왕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하죠. 술 한 잔 따라 보시게. 아이고야. 상석에 앉은 신라의 왕 김춘추에게 고개를 숙인 채 술을 따라야만 하는 상황. 치욕적이었지만 해야만 했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백제의 신하들, 목이 메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